자, 반갑습니다. 필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죠. 이 니오라던가 혹은 샤오펑에 대한 관심은 사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보고 있고 혹은 이런 테슬라에 정말 관심이 많고 테슬라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나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적에서도 1등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고함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요. 2025년, 2030년이 넘어서더라도 전 세계 30% 이상은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차지할 것이라는 점이 거의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기업은 니오이고 그 다음 영상에서 샤오펑에 대한 분석도 이제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니오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이미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죠. 실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90%가 폭등을 했습니다. 완전한 어닝 서프라이즈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저항선을 뚫고 주가가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사실 이 니오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이라던가 혹은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의 시가총액인 38조 원가량, 38조 원가량에 대한 시가총액이 사실 별로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엄청난 고평가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1년에 대략 한 3조까지, 올해 최대로 많이 보면은 3조 원까지는 이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 저 역시나 중국차 시장의 그런 성장성 역시 매년 60%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매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4조 원, 5조 원, 6조 원 이런 식으로 성장한 급격한 성장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이익이, 여전히 실적이 적자임에는 분명한 사실이고 순이익률이 무려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입니다. 순이익률이 보통은 5%에서 6% 적자가 나는 것이 보통의 성장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니오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후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뭐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교체에 대한 그런 비용이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유럽 시장에서도 설비에 대한 투자를 이제 급격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런 적자 폭에 대한 의구심은 앞으로도 몇 년간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조업 기반이고 특히나 신성장 산업이고 완전히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설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는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배당금은 없겠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결국 매출액 대비해서도 PSR이 12배 이상 나는 것이고요. 또한 적자 폭을 보더라도 꽤나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참고는 분명히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런 뭐 리오토라던가 혹은 샤오펑 같은 경우는 이 적자율이 마이너스 10%에서 25% 사이입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이런 제2의 테슬라 구축 신생 전기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기업 중에서도 적자율이 1등입니다. 매출이 1등인데 적자율이 1인 경우에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규모의 경제의 힘이 이 제조업에서는 타고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이러한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액에 대한 성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매력도를 지나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필승 같은 경우는 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고, 이 에너지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너지 혁명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뭐 태양광, 풍력, 전기차 시장, 수소차 시장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코어적인 코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절대 풍력이라던가 전기차, 태양광 이런 에너지가 될 수가 없죠. 이런 코어 에너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고 굉장히 지금 멤버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뭐 에코바이오 매력적인 기업이네요. 필승 예, 좋은 시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필승 영상 감사드려요. 편안한 밤 되세요. 퇴근하고 와서 방금 다 봤습니다. 필승님 덕분에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 급등 때 많이 도움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려요. 이런 식으로 응원의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셨고, 어제 공지를 해드리고 이제 라이브를 진행했었죠. 진행하고 바로 이제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사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나 혹은 멤버분들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PP라던가 혹은 다른 제품의 광고라던가 이런 것을 일체 받지도 않고 있고, 동의도 동의도 안 하고 있고, 허가도 안 하고 허가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응원의 댓글이 저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신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보시면, 제가 요즘에 계속 밤을 새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마음 기쁜 더하기 분들은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방을 새벽 4시 새벽 3시에도 막 글을 막 써드려요. 그만큼 지금의 시장이 혹은 지금의 이 혁명적인 산업 재편 구조가 완전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숨겨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500배 이상 오르는 기업들이 질비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100배, 200배가 아닙니다. 500배, 700배 이상 오르는 기업들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부를 잃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라이브 방송 때 이제 안목을 키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핵심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해드리고 있고, 필승 멤버들에게만 전용으로 이제 해드리는 그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면서, 사실 저 역시는 많은 응원의 댓글 속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 저도 이러한 응원을 받으면서 몸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지만 최근에 한 2주 넘게 2주 이상 잠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주식에 대한 열정이 저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고, 특히 우리 멤버분들의 응원의 힘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전기차 시장에 완전한 대장주죠. 당연히 전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성장성 역시나 신생기업에 밀리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여러 번 해드렸죠. 이미 200% 이상, 300% 가까운 그런 수익을 내고 전량 매도한 상황이지만, 다 이렇게 공개를 해드려요. 저는 전량 매도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맞다. 다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이 테슬라가 만약에 전 세계 최대 시장을 뺏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 뺏기는 주체가 지금의 중국의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기업들에게 뺏기게 된다면, 그 중국의 로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주요 전문가들, 주요 월가에서는 이런 분석이 좀 있어요. 2025년, 2030년까지 가면 갈수록 테슬라는 중국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이다. 지금의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중국에서 인기가 없는 것과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에서는 다른 로컬 업체에 밀리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정부에서 대놓고 밀어주고 있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개방을 좀 빨리 했었고요. 그리고 개방을 한과 동시에 중국 로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5G라던가 혹은 반도체 위주로 지원을 해줬던 것이고, 오히려 통신 장비보다 훨씬 더 낮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핸드폰 업체에서 중국 업체들의 성장이 그렇게 빠르지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애플의 아이폰이 여전히 중국 시장에 살아남은 것이고, 만약에 중국 정부가 지금과 같은 기조를 전기차 시장에서 3년 이상 보일 경우 로컬 업체의 성장성이 테슬라를 압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격 경쟁력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더 볼 필요가 있지만,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처럼 애플의 아이폰처럼 다른 시장을 압도해 나가면서 성장을 이룰 것이는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 매도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도, 그리고 중국의 로컬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부분에 일맥상통하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라이브 방송할 때에도 뭐 새로운 산업은 물론 부동산 이야기까지 어제 부동산 질문도 좀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멤버분들이.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제 의견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부분을 탁 집어주시니 뇌를 뻥 때리시네요. 소름 돋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더니 머리가 아프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같이 가고 싶습니다. 갓승. 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참고로 이런 멤버분들의 이런 의견이 이런 댓글을 보면 저는 진심이 느껴져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피곤하다가도 이런 댓글 한 번씩 읽어보면서 다시금 종목 분석을 하고 이런 식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승 인텔리안 테크 꾸준히 우상향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인텔리안 테크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굉장히 좋죠.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역시 확실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지금부터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보시는 갓생님 다뤄주시는 기업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더 믿음이 갑니다. 필승님 인사이트를 싹쓸이 해야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는 기업들, 특히 멤버분들에게 라이브라던가 혹은 전용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기업들이 빠지지가 않아요. 하락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분석해드리고 계속 상승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저 역시나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혹은 에너지혁명이 완전히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100배 이상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기업들을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하시고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부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것이겠죠. 오늘 라이브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일이 있어 라이브 방송 시청 못하였는데 영상 업로드 하시나요? 예, 영상 업로드 지금 했습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멤버분들 위주로 멤버 전용으로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이제 매년 60% 이상의 이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금 유럽 시장도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은 6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은 유럽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 유럽 전역을 합치고 미국을 합치더라도 중국을 못 이겨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현재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기차 시장도 그에 못지않게 압도적인 독점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몇몇 국가들도 그렇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2040년까지 내연기관에 대한 출시율을 0%로 만들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대략 한 20년 후면은 내연기관을 우리 도로에서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 그때부터는 판매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전기차와 수소차 위주로 완전히 급변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20년 동안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전기차 시장이라던가 수소차에 대한 브랜드를 저는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장기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꾸준히 어제 분석을 해드렸고 우리 멤버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 것도 이러한 내용에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전기차 브랜드들을 보더라도 일단 압도적인 1등은 BYD입니다. BYD. 단 BYD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매출 비중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크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니오 그리고 샤오펑 이 두 기업을 저는 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니오토라던가 다른 기업들도 있지만 성장성이라던가 그리고 제가 이 제품에 대한 갖가지를 한번 뜯어봤을 때 니오와 샤오펑을 이길 수 있는 신생 전기차 회사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디자인 자체가 일단 상대가 안 돼요. 또한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 혹은 배터리에 대한 성능 같은 경우도 물론 이 CATL이라던가 삼성 SDI의 그런 제품을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차이가 안 난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지만 이 전기차 시장부터 정말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파워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배터리에 대한 성능과 전기차 그 자체의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토 파일럿을 판매하면서
주로 내미는 것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성능을,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다. 무엇이? 소프트웨어 파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쪽에 대한 수혜를 좀 보고 싶다고 한다면, 혹은 이쪽에 대한 강점을 가진 기업들을 좀 본다면, 저는 이 두 기업 정도로 이제 압축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이쪽에 대한 시장 분석은 지속적으로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뀌더라도 꾸준히 지켜볼 만한 그런 이슈가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니오라던가 혹은 샤오펑에 대한 그런 자동차 판매의 증가율이 10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성장을 하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죠. 특히 이 현지분들, 이제 중국에서 좀 잘 사는 분들이죠. 이 전기차 시장을 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이제 경제적 여력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30대 이상이 많죠. 대략 한 3, 40대가 주요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용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주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 니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평이 많았고, 특히 이 배터리에 대한 성능 문제가, 이 배터리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아직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를 충전할 때 드는 그 시간이라던가, 혹은 배터리를 충전할 때 가야 되는 그 장소를 봤을 때 굉장히 대도시에 주거 비용이 비싸서 주차도 할 수조차 없는 곳에 보통 배터리 충전기들이 이제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고, 더불어서 애초에 전기차의 실내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니오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하지 않죠. 니오 같은 경우는 배터리 충전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니오를 사용하고 있는 50%가량의 니오 사용자들이 한 달에 2번가량을 배터리를 완전히 교체합니다. 배터리를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지금 니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니오라는 자동차를 살 때 이 배터리 값은 빼고 니오 차값만 사는 겁니다. 차값만. 2천만 원 이하로 차를 구매한 이후에 배터리는 리스료를 내는 거죠. 리스료. 그러니까 처음 살 때 그런 부담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이고, 배터리 역시나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니오에서 제공하는 그런 스테이션에 가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거예요. 무인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주차해 놓으면은 이 기계들이 알아서 배터리를 교체를 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교체하느냐. 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 부분에 이 부분에 배터리를 넣고, 여기서 이제 이 바닥에서 기계들이 배터리를 이렇게 새 걸로, 그리고 한 거를 가져가고 새 걸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보통 배터리 충전 시간이 아무리 급속으로 한다고 해도 1시간 정도가 걸린다는데, 이 배터리 교체 시간이 5분이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 차를 주차하고 차가 나오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5분이 안 걸린다고 해요. 완전히 새 배터리로 가는데 말이죠. 특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전기차 시스템, 이 전기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사실 중국 시장의 특성, 이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특성이 있죠. 그런 특성을 완전히 잘 캐치한 그런 마케팅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스테이션 건설 비용과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인해서 현재는 적자율이 굉장히 높지만 3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장악력이 당연히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앞장세워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를 사지 않고 이제 매달 렌탈 서비스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사는 것이고, 니오 같은 경우는 꾸준한 이제 구독료를 통해서 배터리 리스를 통해서 꾸준한 현금 창출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독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역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도 저는 몇 년 내에는 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율에 대한 압박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제 모든 현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러한 배터리 교체 기술에 대한 특허가 이미 대부분의 특허가 나져 있는 상황이고 500개 이상의 특허 기술을 통해서 독점적인 배터리 교체에 대한 독점적인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는 뭐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말이 아니죠.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크게 조정을 보일 때마다 분석을 통해 이 기업에 대한 시가총액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항상 비교해 보시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니오와 샤오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샤오펑은 투자 중이고 꽤나 크게 수익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꽤나 크게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그리고 배터리 성능 관련해서는 이 샤오펑이 압도적인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꾸준히 하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샤오펑에 대한 분석은 추후에 변곡점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중국 시장,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분석이었고 니오에 대한 그리고 테슬라, 샤오펑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족대꾸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